둘 중에 하나죠.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죠.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. 대표님! 대표님 뭐 하세요? 아웃어. 도레미파솔라 이씨 왔어. 뭐 하냐고? 네. 우리 집에 있는 보약을 꺼내와서 먹고 있었어. 하나는 공진단을 액으로 만든 거, 또 하나는 공향단? 그래서 먹은 이유는요, 힘내자고. 제가 사실 이렇게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아요. 약을 잘 챙겨 먹지 않는데, 이렇게 기자님들이나 유튜버들 출연할 때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.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, 또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수한 투자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, 뭐 노력 열심히 한다는 말도 많이 하죠. 그건 노력은 기본이고요. 제 기본적인 이 성향 중에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좀 위기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더 집중하려는 좀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월화수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, 그러니까 장중에 너무 집중을 해서 좀 스트레스는 받긴 하지만 어쨌든 판단을 잘 하려고, 그래서 힘도 많이 빠지고 해서 또 이게 체력이 정신력을 또 지배하잖아요. 그래서 약을 먹었습니다. 약 기운을 빌어서 방송을 하려고. 오늘 썸네일 제목이 하던 대로 해잖아요. 역시 또 하나 성공한 투자자의 자질 중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장이 안 좋고, 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내 계좌가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. 장이 좋으면 이익이 나고, 장이 좋으면 이익이 나는 반면 장이 안 좋으면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. 당연히 손실이 나잖아요. 그러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 만사가 귀찮은 게 또 당연한 사람 심리예요.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, HTS 열기도 싫고, 주식 생각하기도 싫고. 근데 저는 좀 원래 늘 하던 대로 계속 일상을 하는 편이에요. 유튜브도 당연히 찍고, 또 오늘 장종시장도 당연히 올리고, 오늘 수요일 부자학교거든요. 부자학교 강의 당연히 하고, 하던 게 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만 하던 게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죠. 왜냐면 해야 할 일이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고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. 모르겠어요. 억지로 잡고 싶진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평생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, 야 정말 주식 나랑 안 맞는다, 그럼 떠나시는 게 맞죠. 근데 떠나시는 게 맞는데, 만약에 떠나지 않을 거면 공부 열심히 하고,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더 정신 차리려고 하고, 악착같이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캐치를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좀 집중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. 특히나 저는 또 선물 옵션을 하잖아요. 이렇게 지수가 크게 움직일 때는 선물 옵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역방을 잘못 타버리면은 정말 뭐 1억 벌으려다가 10억 손해보는 그런 게 선물 옵션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좀 변동이 워낙 커서 집중하고 있고요. 근데 변동이 크리라는 건 전저점을 깨는 순간, 지난주 금요일에 전저점을 깨는 순간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, 뭐 마음의 준비 또는 포지션의 준비가 일단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나진 않았고, 오히려 뭐 조금씩 이렇게 이익 나는 계좌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 계좌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2,300 종목 중에 뭐 100 종목 오르는 장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수가 중요한 장이 무슨 뜻이냐면, 지수가 이렇게 하루에 막 2% 3%씩 빠져버리면 오늘 거래소 오른 종목 91개, 코스닥 오른 종목 170개, 260개 올랐죠. 2,300개 중에 260개 올랐으니까 10개 중에 하나 오른 장이다,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지수 사실 전망하기도 그래요. 오늘 장중시장에도 약간 뭐라 그러지, 그런 걸 이렇게, 장중시장에는 주저리라는 말을 쓰는데, 주저리보다 좀 더 말하자면 푸념 같은 거, 장중시장에 푸념을 썼는데, 그냥 아유 속상하다 뭐 이런 거죠, 푸념이. 근데 제가 블로그를 2015년 1월에 첫 글을 올렸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2022년 9월이니까 한 7년 하고도 이제 곧 내년 1월이면 8년이 되겠죠. 그래서 블로그 처음 한 1, 2년 열심히 하다가 아카데미 설립하고, 지금 이제 에세 설립하고, 이렇게 주식 교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, 혼자 할 때랑 좀 다른 게 있어요. 혼자 할 때는 내 맘대로 하면 돼요. 손해봐도 그냥 술 한잔 먹고 털면 그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공개된 글을 쓰고 공개된 말을 할 때는, 아 내가 이런 말 했었지, 이런 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돌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, 어쨌든 이번 하락장도 좀 힘드네요. 그래서 그 힘든 이유는 딱 그거예요.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죠. 근데 올해 지금 3번째 맞고 있는 거죠. 월봉으로 보면 1월 달에 거래소
10.56% 빠졌고 6월 달에 13% 빠졌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이틀 남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오늘 기준으로 거래소 12.25가 빠졌어요. 그나마 거래소는 양반입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15%가 빠졌고요. 6월 달에 16%가 빠졌고요. 그리고 이번 달에 16%가 빠졌어요. 코스닥은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올해 1년 동안 34%가 빠졌습니다. 올해 1년 동안만. 이번 9월의 하락은 1월보다 6월이 더 힘들었고 6월보다 9월이 더 힘든 거예요. 왜냐하면 맞은데 또 맞으니까. 손실이 처음 났을 때는 1월에 손실 났을 땐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좀 벌어놓은 거 까먹었다라는 정도였을 것이고 6월 달에 손실 났을 땐 와 이제 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을 것이고 이번 6월 달엔 아 코로나 때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네 언제 원금 회복되지?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들 하실 건데요. 일단 차트상으로만 보면 계속 왜 제가 1월과 6월을 비교하냐면 1월, 6월, 9월은 똑같은 상황입니다. 똑같은 상황이라는 건 차트상으로 전저점을 깨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게 빠지고 있는 1월에도 그랬고요. 6월에도 그랬고요. 이번 달도 그렇습니다. 오늘까지도 바닥 확인이 안 된 거죠. 그럼 바닥은 결국은 지나봐야 아는데 지나기 전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측은 저는 하락률이 % 정도로 해요.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? 코스닥 1월에 15%, 6월에 15%, 이번 달 벌써 15%. 거래소 1월에 10%, 6월에 13%, 이번 달 벌써 12%. 얼추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러면 2월 달에는 그냥 올라서 좀 버티는 장, 그리고 1월 다음 달은 2월은 좀 올라서 버텼던 장, 그리고 6월 급락 다음에 7월 달은 반등 줬던 장이거든요. 그래서 10월 달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지수 설명드릴게요. 왜냐면 뭐 어제 그저께 계속 뭐 바닥이 어딜지 반등은 언제 할지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. 전저점 깨고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충격은 계속 있고요. 2150 저점을 일단 찍었습니다. 저는 2150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2000과 2100 사이에서 어디인가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2150은 찍었는데 둘 중에 하나죠. 2100을 깰지 안 깰지. 만약 2100 깨랑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. 안 깬다면 오늘 2150이 이번 9월의 바닥 또는 10월의 반등의 바닥, 단기 반등의 바닥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수요일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드리고요. 지수 관련 대형주는 사실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. 왜냐면 거래소 지수가 2.4%가 빠졌으니까 대다수 2, 3% 빠졌겠죠. 삼성전자도 딱 평균가 2.4% 빠졌고 삼성전자 지금 52,500원까지 왔습니다. 95,000원에서 떨어진 거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우량하고 망하지 않는 건 확실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맞지만 거의 뭐 40% 정도 빠졌다. LG에너지솔루션도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 이 제약바이오주의 쌍두마차잖아요. 제약바이오주 두 종목만 플러스가 났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마이너스가 났고요. 더 내려가도 뭐 특별히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제약바이오주죠. 그래서 오늘 그럼 제약바이오주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제약바이오주 제외하고는 그냥 살아남은 업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반적으로 누가 더 빠지고 덜 빠졌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업종을 보는 이유,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가 어떤 업종이 좋은지를 보기 위한 건데 좋은 업종은 없죠.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는 지금 아마 할 게 없고 오히려 손해 안 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.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업종이 없으니까 살 게 없잖아요. 그럼 내일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잖아요. 그죠? 오히려 요즘 같은 급락장은 중장기 보유자들은 손해가 많을 수 있지만 단기 매매자들은 아예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. 왜냐면 음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음선 나올 땐 단기 매매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시총 상위 종목에서 본 오늘의 흐름 좋은 업종 그나마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올랐고 나머지는 뭐 찾을 수가 없다. 그 다음 등락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날이었고요.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뭐 거래대금도 그렇게 상위에서도 뭐 찾을 만한 종목은 당연히 없겠죠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너무 변동하니까 코덱스,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가 많이 나왔고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 오늘 거래가 좀 터졌고 LG이노텍이 문제네요. 오늘까지도 10%가 빠졌으면 얘는 지금 단기간 4일 동안 거의 20% 넘게 빠졌는데요. 4일 동안 20% 넘게 빠졌네요. 이번 전저점 깨고서 떨어진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애플 관련 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이 오늘 좀 20% 오르면서 거래대금 좀 괜찮았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사실 볼만한 건 없습니다. 눈에 들어오는 건 딱 LG이노텍 하나인데 만약에 저한테 야 LG이노텍 반등 하락률이 더 높을까 추가 하락률이 더 높을까 하면 저는 반등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.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원래 LG이노텍을 좀 좋아하긴 했는데 단기 낙폭은 굉장히 과한 상태거든요. 3, 4일 만에 20%면 그 다음 등락 현황
현황으로 보겠습니다. 등락 현황, 오늘 상한가 종목 대여섯 개 나왔고, 샘표 같은 경우는 곡물과 관련주의 움직임, 신성홀딩스도 움직였고, 또 자사주 매입, 이 상한가까지 갈 재료는 아니니까 그냥 곡물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상승률 상위에 사실은 탑 30 상승률이 6%니까 의미 크게 없습니다. 제약바이오 몇 개 섞여 있는 거고, 오늘은 업종을 찾기 위한 대형주나 또는 중소형주 테마를 찾기 위한 탑 30에서 크게 멘트를 날릴 건 없어요. 지수가 워낙 중요한 시기니까. 그래서 지수에 대한 설명을 월, 화, 수까지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,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15% 거래소 12%면 9월 하락은 거의 1월과 6월에 버금가는 비슷한 하락이 왔고, 이 어디선가에서 오늘의 2150이던 아니면 내일 시초가가 또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내일 시초가 개파락이던 그 정도에서 반등의 실마리는 분명이라고 100%는 아니죠. 7, 80%의 확률로, 높은 확률로 저는 오늘이나 내일이 단기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영상 보시고 좀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막 약 먹고 힘내고 방송하듯이 여러분들도 원래 늘상 하던 것들, 하기 싫어도 해야지 우리가 또 똑같은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잖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노래 부를 맛도 안 나고 대박 모자 쓰고서 대박을 키우는 우리 백조님들 대박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정현 세무사입니다. 11시 20분, 현재 장종시황입니다. 2200포인트를 깨면서 투매 음선이 나오는 수요일입니다. 현재 거래소 2166포인트로 2.57% 하락, 코스닥 679포인트로 2.64% 하락입니다. 아시아 증시, 일본, 대만, 홍콩, 상해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락률이 가장 높네요. 일본 2.3%, 홍콩 2.11%, 대만 1.5%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. 환율은 1,438원, 매매 동향은 개인만이 저점 매수에 나설 뿐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도, 기관은 현물 매도, 선물 매수 포지션이네요. 차트상으로 1월 전저점 깨고 급락, 6월 전저점 깨고 급락과 똑같은 형태가 9월에 세 번째 벌어지고 있습니다. 월간 하락률은 거래소 기준 1월 10.56%, 6월 13.15%, 9월 12.36%네요. 작년 고점 3,316포인트, 35% 하락 위치입니다. 양쪽을 다 보면 아래로는 떨어지는 칼날이라 칼의 벨가 무섭고 위로는 월간 하락 수준으로는 다운 듯 느껴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면 오늘 저점이 단기 바닥으로는 보입니다. 다만 단기 반등이 자율 반등에 그쳐 짧은 반등에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까지 지켜본다면 역시나 반등 시작 후 그 힘을 느끼고 판단해야 할 듯하네요. 제가 처음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2015년 1월이니 7년이 조금 넘었는데요. 그 기간 동안 2022년에 이번 하락이 가장 하락이 큰 시기네요. 공개된 글을 쓰고 공개된 방송을 하는 게 재미도 있지만 책임감이 꽤 있는 작업인데 이번 9월의 하락이 가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운 시기입니다. 위로도 의미 없고 분석도 큰 의미가 없는 한 달. 10% 이상 하락이 3번 나오는 10년에 한 번 오는 하락장이지만 지금은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 중간 이상, 아니 바닥 근처를 향하고 있는 바닥 어디쯤을 지나는 바닥 언저리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원래 장 시작 1시간이면 거의 그날 장의 색깔이 나오는데 오늘은 10시부터 급락이 나와서 정신이 없는 상태라 주저리 했네요. 오늘의 한 줄 평, 언저리 타임, 주저리 내 힘들다 거꾸로 다들 힘내.